아마 P가 하여튼 Manufacturing Index인데 P가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기준선이 50이에요. 50포인트. 근데 그래서 50포인트 이상에 있으면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50포인트 미만에 있으면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국가통계국에서 발표, 미국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ISM 제조업지수라는 걸 들어봤어요. 또 마켓 제조업지수라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조사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켓이 조사하면 마켓 제조업, ISM이 조사하면 ISM이에요. 다 필요 없어. 그럼 표지 말고 그냥 제조업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보다 좋게 나오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50이 넘으면 경기가 호황이구나. 뭐 호황까지는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지난주에 이제 유럽 증시가 많이 빠질 때 독일의 제조업 지수가 박살이 났거든요. 40 초반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50.5로 나온 게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국가통계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드러나요. 그래 다음에 안 잊어먹지. 제가 되게 박식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중에. 많이 공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대기업 기준이 많아요.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 뭐 이런 하이닉스, 큰 현대차. 그리고 차이신이라는 데서 또 제조업 지수를 발표해요. 이거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한 2017년 전까지는 당연히 중국을 볼 때 뭘 보냐면 이걸 봐요. 국가통계국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야 장이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볼 필요가 없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도 이제는 성장을 멈췄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중국이 성장을 멈췄잖아. 지금 올해 6.2% 전망해요. 작년에 6.7%였고 6.8인가 6.7인가 그랬고 GDP가. 근데 중국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GDP 공부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이거라고. GDP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GDP를 구성하는 게 C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G라고요. 갑자기 머리 아프니까 몇 분 나가신다 이제. 아우씨 머리 아프. 내가 나이 40에 뭘 이런 걸 던져 하시는데 배우면 어차피 주식 하시니까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C가 뭐냐면 컨슈머의 소비의 소비. 컨슈머 소비의 소비. I가 뭐겠어요? 인베스팅. 인베스트먼트, 기업 투자예요. 기업 투자고. 그 다음에 X-M이 뭐겠어요?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무역 수지예요, 이게. G가 뭐겠어요? 거버먼트예요. 정부 지출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중국이 과연 지금 기업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경제 성장률이 안 좋기 때문에. 무역 수지 빨리 개선이 안 돼요. 경기가 불황이니까. 정부 지출 중국도 엄청난 지방채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세계 어디 나라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유로존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건 어떤 것밖에 없냐. 개인들이 돈을 이빨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도 이 소비 진작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실내로 그런 데이터가 짱깨 놈들이 엄청 유행을 다니고 한국의 화장품을 쓸어 담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거는 미국 이야기였어요. 미국 이거 적자잖아. 미국은 적자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한 3,700억 흑자입니다. 근데 기업 설비 투자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에 따라 민감하니 기업들이 사실 돈을 안 써요. 제일 중요한 게 중국도 이제 소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중국이 소비에 포커스를 맞추면 당연히 국가통계에서 발표하는 대기업 지수보다는 차이신 제조업 지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50.5가 나왔고 이게 약 50.8이 나왔죠. 그래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증가하는 게 상당히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은 발표 안 했습니다만 비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비예요. 그래서 현재 이런 지수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 보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어제 이제 이게 다 잘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중국이 많이 올랐다 보고 오늘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무지하게 잘 나왔습니다. 50.8이 나와서 이번 주 일정표예요. 예, 중국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미국도 소매 판매나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잘 나오는 지금 보면 되겠죠. 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또 잘 나오면 또 호재를 발휘하는데 만약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네, 또 경기가 좀 미국은 나라의 한 50% 이상이 소비이기 때문에 C 플러스 I 그거에서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가 되게 중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과정 이런 게 좀 나오게 되고 이번 주 별로 이슈가 없어요. 내구재 주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내구재라는 거 있잖아요. 좀 오래 쓰는 거. 내구재, 냉장고, TV, 자동차, 가구 이런 걸 내구재라 합니다. 조금 이게 듀러블이라고 그러나 조금 이렇게 며칠 쓰는 걸 내구재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지표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중에 차이스 서비스 발표되겠죠.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업 지수는 원래 아까 봤던 제조업 지수보다 훨씬 포인트가 좀 높아요. 제조업이 만약에 50 정도 나오면 서비스는 한 51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 중반에 차이신 서비스 PMI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번 주는 지표가 다 잘 나올 거예요. 또 미국도 이제 아까 했습니다만 ISM 서비스 지수 발표됩니다. 미국보다는 사실은 지표는 지금 중국에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왜? 미국 놈들은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시장 어떻게 해석하냐면 금리 인하 쪽 이야기를 계속 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중국은 잘 나와야 됩니다. 나쁘게 나오면 기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잡아야 돼요. 중국은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중국은 지표가 잘 나와야 돼요. 오늘 되게 잘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돈 장난을 많이 하니까. 물론 잘 나오면 좋지만은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 목요일은 뭐 별거 없어요. 4월 4일. 예, 4월 4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게 이번 주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선빵을 날렸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선빵 날렸다고 방송 사고 낸 것 같은데 전 사고란 생각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냥 딱딱한 경제방송 분위기에 잠깐 PD님한테 긴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썼어요. 선빵.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좀 느스레를 피죠. 아, 선빵이란 단어는 좀 그런가요?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일부러 장난치는 겁니다. 어쨌든 선빵을 날렸습니다. 다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거의 반토막 나올 겁니다. 반토막 작년에. 근데 그 거꾸로 작년이 워낙 좋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이 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안 빠지는. 예. 또 이때는 또 그럼 삼성전자 사야 되죠. 바보입니까? 삼성전자 사게? 주가는 뭐에 베팅? 주가는 수익 탄력성에 베팅하는 게 주가입니다. 주가는 시장이 1% 오를 때 내 종목이 10% 오르는 그 탄력성이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투자가. 굳이 삼성전자를 왜 삽니까? 저 시대에. 삼성전자 안 사도 돼. 다 물려 있어가지고 왜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작년도 사자 그럴 때는 안 사고. 작년에 잘 빠져나왔잖아요.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5만원대. 어쨌든 지나간 거 뭐라 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7조 원대 초반에 나와도 시장 충격보다는 오히려 돌려버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방송 안 되나? 오류가 생겼나?
이상하다. 왜 자꾸 채팅창이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번 주 쭉 보면 얼추 악재보다는 이번 주는 호재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워낙 그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 되돌리는 그림이 이번 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보면 지금 이거는 실시간이 아닌데요. 대신증권 저도 대신 나왔습니다만은 이러면 안 돼. 돈 좀 써라 좀. 아직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멈췄다고 못 보긴 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겁니다. 뭐 이런 가정.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제금리로 인한 뭐 리세션 어쩌고 하는 거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배워두세요. 10년물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아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하나만 딱 보세요. 10년물. 아시겠죠? 만기 10년짜리만 보시라고. 아까 뭐 인베스팅 닷컴에서 보실 때. 나중에 혹시 볼 때 좀 봐, 좀. 3대 지수. 상해 증시. 상해 지수. 그 다음에 유가. WTI. 그리고 지금 올해가 특히나 올해 같은 장은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라고. 아시겠죠? 왜 하필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라?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에 파악을 했고 녹화를 했어요. 아마 이번 주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제가 카톡방에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키움증권 리서치 쪽하고 해서 하나 녹화를 한 게 있습니다. 한 30분짜리를. 그래서 그거 오면 한번 확인하는데 빨리 제가 잽싸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 배우면 좋잖아. 누구 꼬맹이가 물어봐도 아빠 엄마 TV를 뭐야 했는데 좀 혹시나 쉽잖아. 물어두면.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알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장을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또 누굽니까? 엄청 쉽게 설명드립니다. 미국 국채는 되게 이렇게 T빌, T노트, T본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T는 미 재무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트레저리, 발음 죽이죠 오늘. 제 요새 토익 공부합니다.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T빌, 노트, 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만기하고 이자 지급 방식 때문에 그래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T빌, 노트,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만기가 중요한, 이거는 이제 1년 미만, 요거는 1년에서 한 10년짜리, 요거는 10년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여기에는 30년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자식입니다. 이 자식. T노트 10년짜리. 아까 2.4% 이 자식만 보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 글로벌 국채금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뭐 양키본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양키본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외팽차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말이 많은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요. 가끔씩. 내리나 오르나 정도만. 아시겠죠? 원래 우리가 그 영어 사전에 치면 채권은 그러면 본드라 그러거든요. 본드. 네이버에다가 채권이라고 써보면 영어 아마 본드가 나올 겁니다. 빌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수표 이런 거 할 때 빌이라 쓰고 빌.
그래서 이제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으로 조금 와볼게요. 뭐 어떤 종목들이 지금 좀 있는지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가 4시 한 15분부터 시작했죠. 제가 20분 단위로 나누니까 5시 5분 전에 끝냅니다. 그래야 올려놨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쉬우니까. 자, 시장은 이제 여기에 있죠. 코스피 위치인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그래도 61선, 파란선 61선 돌려선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우리가 주식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 쌍바닥에 대한 비중을 두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쌍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왜냐? 지난주 3일 동안 61선 밑에 있다가 올려놨잖아요. 그럼 일단 코스피는 매수 힘이 강한 겁니다. 그죠? 이번 주.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두 번째는 뭐가 걸리적거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갈 것이냐 천천히 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빨리 가면 뭘 해야 되죠?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사야 됩니다. 그죠? 천천히 가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 돌죠. 하도 많이 봐서 잘 아실 건데, 자, 이게 이제 시장의 힘을 나타내는 ADR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밑에 이제 파란 선이 지수인데요. 지수가 빨리 갈 것 같다. 빨리 이게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뭘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코스피가 빨리 갈 것 같다. 그럼 지수가 빨리 가니까 누가 하이닉스 오를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가볍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갈 것 같다. 지수가 천천히 갈 것 같다. 그럼 뭐 사야 돼요? 중국 주식 사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정말 바닥을 찍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또 30만원짜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잘 생각하세요. 한 주를 사더라도 주식은 탄력성에 베팅하는 거라고 머리에 명심하면 돼요. 천천히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롯데정밀화학 이런 게 진짜 이제 가나 안 봐를 봐야 돼. 차트 좋은 걸 봐야 되죠. 저는 천천히 갈 거라 봅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이 망할 자식 때문에 그래. 21선 때문에. 21선이 이렇게 기울었죠. 엄의 기울기입니다.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21선은 저항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되게 마음이 좁은 밴댕이 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엄의 기울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울기. 그럼 뭐죠? 예, 속칭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매물 부담이란 게 많습니다. 혹시나 이제 저는 보조지표를 안 집어넣는데요. 이런 게 많아져요. 매물 부담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세우시죠. 61선 코스피, 61선 올라온 거는 긍정적. 딱 정리를 해야 돼. 이번 주 그림은 61선 올라온 거 긍정적. 투바다. 자, 단점. 천천히 가겠구나. 왜? 21선 때문에. 여기에 중심 딱 잡아요. 아시겠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 졌어요. 720선에서. 이틀 연속 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는 720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잖아요. 그죠? 오늘 만약에 그 생각 안 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만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수를 시가총액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티슈진이 하종이 아니었다면, 예? 지수가 이보다 훨씬 높일지 않았겠어요? 이 자식이 17인데 하종 가가지고 17이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17이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시가총액이 오늘 하루 만에 계산기 얼마 빠진 거야 이거? 2조 2714 2조가 6천억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티수준이 어제까지 해도 이 자식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10위권 아니에요. 10위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자, 코스닥 거 어떤 상황 똑같아요. 이게 뭐 대가리에 있는 거예요. 740선에 21선이 망할 놈 20인데 조금 다른 거는 코스피보다는 완만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요 정도 기울기고요. 그죠? 코스닥은 약간 누워 있어요. 그럼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되잖아. 기울기가 가파른 거하고 완만한 거하고 누가 저항이 높아요? 1번, 2번. 당연히 2번 자식이 저항물이 훨씬 많은 겁니다.